숫자 하나. 오늘 테더 USDT의 하루 거래량은 비트코인의 3배입니다. 숫자 둘.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약 9천억 달러입니다. 독일의 미국채 보유량보다 많습니다. 숫자 셋.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연간 결제 규모는 27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자카드 연간 결제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금 가장 혁신적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산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이데어리움도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블록체인 위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탈달러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쓰는 도구가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설을 해부합니다. 비트코인이 달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폐 달러와 디지털 달러 수요를 동시에 늘리는 구조, RWA 토큰화가 어떻게 미국 부채의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지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섹션 1.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를 블록체인에 복사하다.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 구조는 1달러가 항상 1코인이 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1달러 가치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가장 단순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1달러를 테더에 입금하면 1USDT를 발행하고 USDT를 돌려주면 1달러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 복사한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는 USDT, USDC의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테더 USDT는 민간회사 테더 리미티드가 발행합니다. 담보로 달러, 미국채, 기업어음 등을 보유하며 시장 점유율은 약 70%입니다. 다만 투명성 논란이 있습니다. USD 코인 USDC는 서클이 발행합니다. 매월 외부 감사를 공개하고 규제 친화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미국 제도권 금융과 가장 가깝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차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테더는 우리 믿어줘 방식이고 USDC는 직접 확인해 방식입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 한 잔 사러 갔는데 비트코인으로 내면 다음날 그 커피가 갑자기 2배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절반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다릅니다. 블록체인의 장점인 빠른 전송, 낮은 수수료, 24시간 운영되고 국경도 없습니다. 거기에 달러의 장점인 안정적 가치를 결합했습니다.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하게 된 이유입니다. 섹션 2. USDT는 달러 수출의 디지털화다. 신흥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르헨티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 인플레이션 200%입니다. 페소화로 월급을 받으면 한 달 만에 구매력이 반토막이 납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달러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식 환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DT를 삽니다. 핸드폰으로 제한 없이 즉시 가능합니다. 터키, 나이지리아, 레바논,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통화 불안 국가일수록 USDT 수요가 폭발합니다. 과거에는 달러를 원해도 은행 계좌가 없거나 정부 허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환전 수수료도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이 닿지 못했던 수십억 명이 이제 달러를 직접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 달러 영향력은 중앙은행, 국제무역, 대기업에 집중됐습니다. 이제는 아프리카의 소상공인, 중동의 개인 저축자, 동남아의 프리랜서까지 달러 생태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러의 영토가 좁아지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모든 개인에게 직접 닿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내세웠지만 진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의 공식적 디지털 확장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러입니다. 우리가 관리합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둘째, 발행사들이 담보로 미국채를 보유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수록 미국채 수요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아닙니다. 디지털 달러 수출 진흥법입니다. 섹션 3. 테더가 독일보다 미국채를 많이 보유한 이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면 전부 보입니다. USDT가 발행되는 구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누군가 1달러를 테더에 입금합니다. 그러면 테더가 1USDT를 발행합니다. 테더는 그 1달러를 어딘가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이자도 주는 곳이 미국 국채입니다. USDT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테더가 사야 하는 미국채도 늘어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자국화폐 대신 USDT를 선택할 때마다 그 돈은 자동으로 미국 국채 수요로 전환됩니다. 이게 현재 약 9천억 달러입니다. 국가 단위로 비교하면 독일, 프랑스 국채 보유량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성장이 미국 국채 수요를 만드는 구조를 보겠습니다. 논리 체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흥국 통화 불안이 증가하면 USDT 수요가 증가합니다. USDT 수요가 증가하면 테더 발행량이 증가합니다. 테더 발행량이 증가하면 테더의 미국채 매입이 증가합니다. 미국채 매입이 증가하면 미국 국채 금리의 하방 압력이 생깁니다. 금리의 하방 압력이 생기면 미국 부채 조달 비용이 감소합니다. 전 세계의 경제 불안이 심할수록 미국은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달러 패권의 역설적 강화입니다. 스테이지 2에서 미국 부채 이자 위기의 해법을 다뤘습니다. 그중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채의 새로운 수요 기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 미국채 수요는 일본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 유럽 기관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미국채 수요는 테더, 서클,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수요 기반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일 국가 의존도가 줄어들수록 미국채 시장은 더 안정됩니다. 섹션 4. 비트코인이 활성화될수록 지폐 달러와 디지털 달러 수요가 함께 늘어난다. 대부분의 사람이 틀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한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총 공급량 2100만 개로 고정돼 있고 어떤 정부도 발행할 수 없고 탈중앙화돼 있어 검열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로 표시됩니다. 비트코인 거래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 거래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비트코인 ETF는 달러로 거래됩니다. 비트코인 파생 상품도 달러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생태계 전체가 달러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비트코인 활성화가 지폐 달러와 디지털 달러 수요를 동시에 늘리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이번 섹션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채널을 통해 달러 수요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채널은 지폐 달러, 즉 현금 달러 수요입니다. 한국의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달러 기반 거래소에 계좌를 만듭니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합니다. 여기서 달러 수요가 발생합니다. 달러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수익을 실현할 때 다시 달러로 받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지폐 달러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채널은 디지털 달러 수요입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는 시장에서 잠시 빠질 때 자금을 USDT로 보관합니다. 달러로 출금하기가 번거롭거나 수수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클수록 USDT 대기 수요도 커집니다. 비트코인 생태계 안에서 자금이 순환할 때 USDT가 달러 역할을 하고 그 USDT 발행사는 미국채를 삽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지폐 달러 환전 수요도 늘어나고 디지털 달러인 USDT 수요도 늘어납니다. 달러 패권이 두 채널을 통해 동시에 강화됩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수록 미국의 자산이 늘어납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준비 자산이 되면 그 거래는 달러 기반 인프라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달러의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포트녹스의 금처럼 달러 체제를 지지하는 새로운 준비 자산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여기서 금, 비트코인, 달러의 삼각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며 어떤 국가도 통제할 수 없고 실물로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은 20년의 역사를 가진 디지털 금으로 발행량이 고정돼 있습니다. 달러는 둘 다의 가격을 표시하는 기준 단위입니다. 금도 달러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비트코인도 달러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만 그 오른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는 여전히 달러입니다.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한 달러는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정의하는 권력을 가집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ETF와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의 편입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를 담보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ETF의 기초자산은 비트코인이지만 그 펀드는 달러로 운영되고 미국 규제 안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생태계의 제도화는 곧 달러 금융 시스템으로의 편입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이 커질수록 미국 규제 금융의 영토도 넓어집니다. 섹션 5 RWA 토큰화를 통해 달러의 영토가 블록체인으로 넓어진다. RWA란 무엇인가? Real World Assets,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부동산, 국채, 주식, 펀드, 신용대출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세 가지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혁명, 유동성의 창출. 뉴욕의 오피스 빌딩을 예로 들겠습니다. 가격이 5억 달러인 이 빌딩을 팔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수억 달러 단위의 구매자가 있어야 합니다. 유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을 100만 개의 토큰으로 쪼갭니다. 한 토큰에 500달러가 됩니다. 전 세계 누구나 살 수 있고 24시간 거래됩니다. RWA 토큰화는 기존에 묶여있던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합니다.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처럼 거래가 어려웠던 자산들이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 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이 유동성의 증가는 글로벌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와 자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 자본 흐름의 기준 통화는 달러입니다. 두 번째 혁명, 미국채의 온체인 확장. 블랙록의 BUIDL 펀드가 2024년 출시됐습니다. 미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미국채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 없이, 은행 없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채를 사려면 증권사 계좌, 국가 규제 허가, 최소 투자 금액 등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습니다. 토큰화 미국채는 전 세계 누구에게나 달러 자산 접근을 열어줍니다. 미국채 수요의 저변이 폭발적으로 넓어집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블랙록 모두 RWA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혁명, T+0 결제와 스위프트의 대체. 현재 글로벌 주식 결제는 T+2, 즉 2일 후 정산입니다. 미국채 결제는 T1, 하루 후 정산입니다. 이 결제 지연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하루 수조 달러의 자금이 공중에 묶여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자산은 T+0, 즉 즉시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글로벌 자본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블록체인이 스위프트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결제되는 자산의 기준 통화는 달러입니다. 인프라가 바뀌어도 기축 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럼 RWA와 미국 부채의 관계는 어떨까요? RWA 시장의 성장이 미국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토큰화 미국채 수요가 증가하면 미국 국채 발행이 용이해집니다.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채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채 수요 기반이 다양해지면 금리가 안정됩니다. 달러 표시 자산의 글로벌 접근성이 증가하면 달러 패권이 강화됩니다. 2030년 RWA 시장 규모 예측은 16조 달러입니다. BCG 보고서 기준입니다. 이 16조 달러의 기준 통화는 달러입니다. 섹션 6. CBDC와 스테이블 코인. 미국은 왜 민간을 선택했나? 미국은 중국과 달리 CBDC를 만들지 않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ECNY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디지털 유로를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만 CBDC에 소극적입니다. 왜 미국만 다를까요? 첫째, 이미 USDT와 USDC라는 민간 디지털 달러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미국의 정치 문화상 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하는 CBDC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저항을 삽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 집중적 통제 없이 달러를 전 세계로 퍼뜨립니다. 정부 CBDC보다 훨씬 빠르고 넓고 저항 없이 작동합니다. 중국의 전략은 국가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통제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민간이 달러를 퍼뜨리게 하고 규제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USDT 하루 거래량과 ECNY 하루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은 탈달러화의 도구가 아닙니다. 달러가 블록체인 위에서 더 빠르고 더 넓게 퍼지는 도구입니다. 신흥국의 달러 수요가 테더의 미국채 매입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둘째, 비트코인이 성장할수록 지폐 달러 수요와 디지털 달러 수요가 동시에 늘어납니다. 비트코인 구매 시 달러 환전이 일어나고 거래소 내 대기 자금은 USDT로 보관되어 미국채 수요로 이어집니다. 달러 패권이 두 채널을 통해 동시에 강화됩니다. 셋째, RWA 토큰화는 묶여있던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미국채를 전 세계 누구나 살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듭니다. 블록체인이 스위프트를 대체해도 기축 통화는 달러입니다. 디지털 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탈달러화는 정말 없는 건가요? 중국의 위안화 브릭스 공동통화는요? 다음 편에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중국이 달러 체제를 이탈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 일본이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브릭스 공동통화가 왜 실현 불가능한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